지난 회차는 지금까지 마음 조이며 응원했던 시청자들에게 포상이라도 주는 듯한 달달한 에피소드의 연속이었는데요. 제주에서 이어지지 못했던 밤을 드디어 함께 보내고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신혼 부부처럼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 행복이란 이런 거였나 싶을 만큼 따뜻하고 포근했지만 엔딩은 다시 시청자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고생 끝에 나온 신제품을 앞에 두고 다림이 산업 스파이로 지목되며 모든 분위기는 단숨에 뒤집어졌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단 이틀 앞둔 순간 경쟁사의 색상만 다른 똑같은 제품이 먼저 출시되고 회사 서버에는 신제품이 확정된 당일 다림의 컴퓨터에서 도면과 사양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기록까지 발견됩니다. 지혜는 태영이 짜놓은 판에 맞춰 회장 공창호를 자극하고 결국 마더 TF팀이 지켜보는 앞에서 회장이 다림의 뺨을 때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날 이후 지역과 아버지 창호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고 지역은 지난 전시의 화재부터 이번 기술 유출까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누군가의 계획적인 공격임을 직감합니다. 다림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뛰어다니려 하지만 그 사이 다림에게는 또 다른 압박이 비밀리에 가해집니다. 지혜의 지시를 받은 마종구는 다림을 찾아와 모든 걸 인정하고 조용히 나가면 공지역 팀장도 TF팀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며 회의와 협박을 동시에 건넵니다. 이런 큰 사건일수록 빨리 자백해야 회사도 함께했던 직원들도 조용하게 정상화된다는 논리까지 덧붙이죠. 다림은 흔들립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준 팀원들을 지키고 싶었고 무엇보다 지역이 이 일로 회사와 명성을 잃게 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어떻게 유출했는지, 왜 그랬는지, 앞으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약까지 적어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회사로부터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절대로 발설하지 않을 거. 그 약속을 어기는 순간 마더 TF팀 전원 해고. 다림의 진술이 관여된 것임이 밝혀지는 즉시 회사는 그녀를 완벽한 범인이자 직원들까지 함께 조치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다림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모두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3회는 다림의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며 동시에 지역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해야 하는 회차가 되죠. 두 사람이 이 조작된 사건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본격적인 싸움에 시작됩니다. 지역은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의 배후로 누나 공지혜를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그동안 지혜가 보여온 모든 행동들이 퍼즐처럼 하나로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사 시점에 맞춰 비정상적인 채용 기준으로 꾸려진 마더 TF팀. 수시로 팀 사무실을 들여다보며 동향을 살피던 집요함, 그리고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유태영의 지혜 사무실 출입까지 이 모든 정황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은 마더 TF팀의 신제품 개발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머릿속에 그려가며 관계도를 재정리하고 자신이 놓쳤던 실마리를 찾으려 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림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조각을 맞추려 노력하던 와중 지역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듣게 됩니다. 진술서를 제출하고 조용히 회사를 떠나는 다림을 쫓아간 지역. 그가 마주한 것은 차갑게 닫혀버린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올해 그만 헤어져요. 지역 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마치 칼날처럼 날아온 이 한마디는 지역의 가슴을 꿰뚫어버립니다. 다림은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상태였고 여전히 자신은 유부녀 직원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 지역과 함께 찍힌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그는 위장 취업한 직원과 연애한 팀장이라는 최악의 구설에 휘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림은 결심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만이 지역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별을 고하고 돌아서는 순간 다림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고 집에 돌아와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몇 날 며칠을 밥도 먹지 못한 채 기운 없이 쓰러져 있는 다림. 지켜보는 이내는 명순과 함께 다림을 걱정하고 견디다 못한 이내는 지역에게 조심스레 묻습니다. 지역아, 혹시 회사에서 다림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며칠 전부터 계속 울고 아무것도 먹질 않아. 그
그제서야 지혁은 깨닫습니다. 다림이 자신에게 이별까지 말할 만큼 얼마나 큰 압박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인지, 그녀가 왜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는지, 지금 지혁의 눈앞에 있는 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 아니라 그만큼 극한까지 몰린 다림의 절박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지금 완강하게 마음을 닫은 다림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지혁은 결심합니다. 이별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먼저 밝혀내는 것, 그게 지금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라는 것. 그때 지혁에게 한 통의 연락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 의뢰해 두었던 전시회장 CCTV 분석 결과가 도착한 것. 영상 속에는 지혁이 기억하는 방화범의 인상착의와 유사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전시 관람객을 가장해 여유롭게 걸어다니면서도 마치 미술품이 아니라 전시관 전체의 구조와 경로를 탐색하듯 꼼꼼하게 둘러보는 남자. 그리고 마지막 전시장을 빠져나오던 순간 그 남자는 태영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사라집니다. 그 순간 지혁은 확신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그림자 아래 유태영이 있다. 지혁과 태영은 오랫동안 앙숙이었고 태영은 일관되게 지혁의 모든 것을 노리던 인물이었습니다. 항상 능청스럽게 웃으면서도 속에 칼을 품고 있는 그 특유의 불쾌한 눈빛은 이번에도 지혁의 직감을 자극합니다. 마침 그때 지혁의 엄마 이내도 중요한 정보를 들고 나타납니다. 남편 창호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이상한 주식 흐름을 발견했다는 것. 내추럴 베베 지분 상당수가 유태영과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 앞으로 넘어가 있다는 사실.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사람의 움직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결국 지혁은 모든 조각을 다시 맞추기 시작합니다. 전시의 방화, 기술 유출, 다림을 스파이로 모는 시나리오. 이 모든 사건이 한 사람의 계획 아래 돌아가고 있다는 결론에 점점 다가갑니다. 그리고 지혜에게도 확인 차원에서 말을 꺼냅니다. 동일 제품을 출시한 경쟁사를 상대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걸라고. 상식적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었으면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유도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지혜의 태도가 이상했던 것. 지혁은 말을 이어갑니다. 유태영이 지금까지 인수한 회사들을 봐. 오너 중 단 한 명도 자기 회사를 지켜낸 사람이 없어. 내추럴 베베도 결국 산산조각내 팔아버릴 거야. 지혜는 그제서야 위기를 깨닫습니다. 자신은 태영의 도움으로 회장 자리에 오르는 그림만 바라봤을 뿐 태영이 회사를 갈기갈기 찢어 팔아넘길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당황한 지혜는 곧장 태영을 찾아갑니다. 이번 유출 때문에 회사가 너무 큰 피해를 봤어. 지혁이를 견제하려고 벌인 일이 이 정도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태영은 웃으며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야. 내추럴 베베 가져야지. 그 말 한마디로 지혜는 깨닫습니다. 태영에게 또 한 번,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배신당할 것이라는 걸.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건네준 그녀는 혼자 이 판을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현실 앞에서 흔들립니다. 결국 지혜는 지혁을 찾아갑니다. 지혜가 다시 올 거란 걸 알고 있었던 지혁. 누나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그리고 날 견제하는 것도. 하지만 난 내추럴 베베 지분도 경영도 관심 없어.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날 치우기 위해 회사를 통째로 넘기는 사람과 손잡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마. 지혁의 경고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끝없이 경계해야만 하는 이 비극적인 전쟁에서의 휴전을 의미하기도 했죠. 지혜는 태영의 계획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혁이 마지막 한 방을 던지죠. 이번 신제품 유출 사건. 누나가 직접 진실을 밝혀. 그러면 내추럴 베베는 누나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거야. 태영에게 배신당하기 직전 지혁은 가족으로서 줄 수 있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를 건넸습니다. 지혜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태영과 함께 가는 길은 결국 본인도 회사도 가족도 모두 파멸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혁의 말대로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드러내 결정적인 실마리를 손에 넣게 됩니다. 한편 하영의 고백에 단단히 반대하던 엄마 미옥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선우를 단 한 번 만나본 순간 왜 딸이 그렇게까지 이 남자를 좋아했는지 곧바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3대 집안의 격을 맞춰 결혼하는 것이 당연했던 미옥은 자신 또한 그 틀 안에서 살아오며 행복하지 않았던 과거와 현재를 떠올립니다.
딸이 자신처럼 불행한 선택을 반복하길 원치 않았던 미옥은 마침내 하영의 손을 잡아주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놈도 너 좋아하는 건 맞아? 확실하게 해. 네가 뭐가 꼴려서? 이내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소송을 시작하고 드디어 내추럴베베의 지분을 확보하는 날 이사회에선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역은 모두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은 조작이었습니다. 고다림 사원이 범인이 아닙니다. 조용히 숨죽여 있던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하고 지혜는 사건의 정황과 다림의 복귀를 약속합니다. 다림은 공식적으로 누명을 벗으며 회사로 돌아오고 모든 것을 잃은 줄 알고 절망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팀원들의 품에 안겨 안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역은 다림에게 찾아와 말하죠. 내가 당신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림 씨도 약속 지켜요. 평생 내 옆에 있어요. 두 사람에게 찾아온 진짜 결말을 향한 서막. 이제 드라마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해와 거짓, 불안, 그리고 커다란 시련까지 지나고 결국 다림과 지역은 다시 서로에게 돌아옵니다. 이제는 그 어떤 힘겨운 오해도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한다는 걸 서로 더 잘 알게 된 순간이죠.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은 그날 밤 엄마들에게도 알려집니다. 명수는 놀라움보다 기쁨이 먼저였고 이내 역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따뜻하게 웃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연애는 가족에게도 그리고 회사에도 자연스럽게 공개되며 정식 사내 커플이 됩니다. 그동안 마더TF팀을 이끌어온 지역은 약속했던 대로 팀원 전환을 정직원으로 전환시키고 추가로 회사를 하나 분사해 직접 맡겠다는 계획을 밝힙니다. 엄마 이내를 지키기 위해 들어온 회사였지 누나처럼 애정이 깊은 건 아니라며 자신은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백 아닌 고백을 한 번 더 합니다. 오수사원 고다림 씨, 저랑 같이 새 회사로 가시죠. 하지만 다림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사내 연애는 예쁜 결론을 맺으며 회사에서는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퇴근길에 함께 집으로 가고 퇴근 후엔 서로의 하루를 들려주는 시간.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지는 키스는 이제 괜히 해서가 아니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해야 하는 공식 커플의 일상이 됩니다. 한편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던 이내도 마침내 창호와 이혼하며 자유를 찾습니다. 명순과 함께 산책하고 전시를 보러 다니고 뒤늦게나마 인생의 진짜 재미를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미래의 사돈으로 연결되며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림과 지역은 결혼에 골인합니다. 이제 서로를 지켜주고 이해하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두 사람. 둘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행복한 부부로 드라마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키스는 괜히 해서가 결국 키스를 매일 하게 되는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는 결말. 이보다 더 기분 좋은 해피엔딩이 있을까요?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예고,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